엘리사 TV 엘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네, 대출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여신께서 사무실을 아까 초인종 띵동 누르고 들어오시는데 막 뒤에서 광채가 막 아유, 왜 이러십니까? 또 유튜브 채널 또 돌립니다. 돌려. 아유, 막 이러면서. 광채가 나시는 우리 레오님이 오늘 오셨는데, 오, 책을 내셨어요. 11년 만에. 아, 11년 만에? 첫 책. 아무도 이게 첫 책이냐고 모른다고. 아, 진짜? 그럼 한 10권쯤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랬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제서야? 네. 이제서야. 네. 오, 대출의 마법. 빨간 표지. 그쵸. 색깔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눈에 확 띄게 하라고 이런 거를 또. 오, 이미지 너무 딱 어울려요. 대출의 마법. 어떻게 많이 팔려요? 네, 뭐 잘 팔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대출책이 거의 없죠. 없죠? 네. 거의 유일, 제가 알기로 대출책은 진짜, 그리고 대출책이 내기 어려운 게 어려워. 자꾸 바뀌고. 맞아요. 이걸 책으로 내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요. 힘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나왔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쪽빠지신 거군요. 아니 얼굴은 안 빠졌는데 부어서. 야, 베스트셀러. 야, 네. 5만 부. 5만 부 가자. 아, 그랬으면 야, 좋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전세부터 매매까지 알면 알수록 많이 받고 싸게 받는, 많이 받고 싸게 받는 대출의 마법이라고 합니다. 그쵸. 우리 레오님 너무 감사한 게 진짜 저를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셨어요. 왜 그러세요? 예, 제가 다 자기 복입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예, 제가 이번에 이제 건물을 하나 샀는데 축하드려요. 건물을 사는데 네. 진짜 대출 안 나올까봐 너무너무 걱정을 했는데 너무 상담을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강남의 건물을 2억 갖고 대박. 네, 강남의 건물을 2억 갖고 부럽습니다. 내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게 아니야. 은행 거야? 은행 거 예, 은행 거에 대출을 받아서 예, 등기를 했어요. 이거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라고 써있는데 이게 우리가 대출하면 이게 가난한 사람이 받는 건가요? 부자가 받는 건가요? 뭐 두 분 다 받아야 되는데 받는 그 비율을 보면 부자들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어릴 때는 대출은 나쁜 거야. 그쵸. 빚지면 큰일 나. 그렇지, 빚지면 큰일 나.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네. 배워서 저는 현금 서비스도 한 번 안 받, 카드 현금 서비스도 한 번도 안 받고 진짜 있었어요.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래요? 네, 현금 왜요? 서비스는 본인의 신용 등급을 엄청 깎아먹어요. 아. 그래서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받고 하다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서 막 이 대출에 한번 이 맛? 그치. 뭐 재미? 맞아요. 이런 거에 뭐 빠지고 나니까 막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 잘하는 거죠. 대출은 뭐 아무나 받는 줄 아세요? 아, 대출은 아무나 받는 게 그럼요. 아니죠. 다 능력 있는 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은 네. 결국은 이제 부자가 되려고. 응. 그죠? 부자가 되려고 대출을 받는 건데. 아, 그래요. 오늘 네. 근데 뭐 책 얘기도 책 이야기인데 우리 인간 레오에 대해서 방송 지금 유튜브 엄청 많이 나오고 계시죠? 이거 책 내시고 나서 모든 유튜브에 다 나오고 계신데 주로 가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책 사시라고. 책 사시. 책 장사야? 아니 책을 왜 작가가 파는지 모르겠어. 이고 다니면서 팔 수도 없고. 어디 이부 방송 할까요? 아니 근데 이 책을 읽은 분들이 반응이 되게 좋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요 외계어 같았다는 거야. 대출이 외계어 같았대. 뭔 말인지 자기는 통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 근데 책을 차분히 읽고 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자주 쓰잖아요. 그랬더니 눈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한번 쫙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초가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대출 상담사? 본인 소개. 대출 전문가. 대출 전문가. 네, 대출 재테크 강사로 재테크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좀 활동의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에 대출 상담사는 어차피 한 은행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보다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현재는 이제 이렇게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전문가라면 그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사업자 대출도 궁금해하고, 사업자 대출도 네, 궁금하고. 모든 거 다 궁금해하니까 저는 어차피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제가 조언도 드리고 요즘은 이제 코칭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코칭 좋다. 대출 네. 코칭 좋다. 뭐 간단한 거는 그냥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몇 있죠. 년이나 하신 거예요? 이 대출 관련 일을? 그러니까 횟수로는 11년 정도 된 거죠. 아, 11년.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앨리스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고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라고. 어떻게든 살아남자! 네, 여러분들도 다 우리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네, 맞아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 대출을 하려고 부동산에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그 앨리스님도 경매 하셨죠? 네, 경매, 예. 네, 예전에는 경매로 뭔가 부동산에 진입하는 게 처음에 이제 맞아요, 맞아요. 예. 순서 같은 예. 거였어요. 그래서 경매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해요. 아, 진짜? 네, 서울대 저- 나오셨나? 이대 나왔습니다. 2대! 아, 2대 나오셨! 우와. 아유, 왜 그러세요? 아, 왠지 좀 더 있어 보인다. 아, 공부를 좋아하셨구나. 네, 이 대출 공부하는 걸 사실 좋아해요. 너무 어려워. 네, 어려워요. 예. 역시 머리가 좋아 이런 거 아니 하는구나. 근데 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거는 듣는 순간 잊어버려. 듣는 순간. 또 나이가 들어서 그래. 그런 그건 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렇게 들었다 나가 나이가 들어서 그건. 근데 규정은 너무 기억이 잘 나요. 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규정은 내가 전국 1등이다. 워낙 그렇구나. 규정이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근데도 정말 규정은 제가 전국 1등을 자신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부동산 지역 분석 강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 막 어디 무슨 딱 하면 그것도 따따따따따따 나오는데 아. 진짜 뭐 다른 거면 그치. 어쩜 게 기억이 안 나는지. 경매는 대출이다. 맞아, 경매 오히려, 대출이다. 경매는 다 대출이야. 왜냐면 대부분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레버리지 다 쓰려고 하고 경매는 계속 낙찰을 많이 받아야 수익이 생기는 거고 또 경매는 그 당시에 단타였어요. 맞아요. 500, 500뛰기 1000뛰기. 그치. 500뛰기, 바로 1000뛰기. 그거였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바로 대출하고 돈 띄고 경매만 하고 나오면 음. 그 딱 낙찰받아 나오면 상담사 대출 상담사들이 이막 명함, 명함 이만큼. 명함을 한 100장은 주잖아요. 그쵸. 쫙 달라붙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 카페의 부부 매니저를 하면서 은행에다 다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 회원이 엄청 많은데 꼬작 200명 갖고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도 아닌데 꼴랑 200명 회원 갖고 그러니까. 은행에 전화를 했어. 나 유명하다. 우리 회원 엄청 많다. 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아. 우리랑 거래를 해보자. 아, 그래서 그렇게 네. 은행을 막 그때부터 트셨구나. 네, 그쵸. 이게 인맥이에요. 인맥. 맞아, 인맥. 대출은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잘할 수가 없는 게 모든 은행에 모든 그 사람들을 다 인맥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대출은 인맥이다. 맞아요. 예, 여러분 네. 인맥 열심히 싸우시라고요. 일단 저하고 싸우시고 그럼요. 저를 통해서 우리 레오님하고 싸웠고 이렇게 레오님 통해서 또 누구랑 싸웠고 그럼. 결국은 부동산은 인맥이야. 인맥이다. 네, 예. 사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우리 앨리스님도 인맥이잖아. 맞아요, 인맥이에요. 맞아요. 예. 네. 제가 레오님 몰랐으면 제가 건물 등기 못 찼다니까. 예. 아유. 그러면 뭘. 지금 대출도 하시고 부동산 투자도 좀 하시나요? 하죠. 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근로자에 가까웠어요. 대출 상담사는 거의 근로자에 가까워요. 왜냐면 계속 대출 상담해주고 이제 자서하고 기표하고 거의 은행 직원하고 비슷하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우리 친한 분들 있잖아요. 앨리스님을 비롯해서 뭐 어머 좋은 거 있는데 뭐 그 계약금 써야 되는데 그럼 잠깐만 내가 서류 쓰고 전화할게. 그거 계좌번호 뭐 나갔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 매도자 우위시장일 때는 뭐 당장 네. 계좌 안 받으면 나가버리지. 그렇죠. 그래서 에휴 진작 전화했어야지.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놓쳤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는 거야. 왜냐면 저한테 대출을 신청을 해서 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대출 상담을 하면 어. 누구보다도 빨리 진입할 그렇지.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계약서가 막 들어오면 얘는 어디 샀지? 얘는 어디 샀지? 그러고 막 그러고서 분명히 좀 전에 얘가 뭐 3억이었는데 갑자기 3억 5천짜리 계약서가 맞아요, 들어오고 맞아. 갑자기 4억짜리 계약서가 들어오면 응. 어머 이게 부동산 흐름도 가장 먼저 알 수 있겠군요. 그렇죠. 계약서가 들어오는 사람. 계약서가 들어오니까. 세금은 맨 나중이지만 그 계약서- 세무사는 나중이니까. 그렇지. 아. 팔 때 알잖아. 그러네. 세무사는 팔 때 하니까 늦은 거고 대출 상담사가 가장 빠르겠구나. 그쵸. 계약서는- 선선 진입할 수 있네. 그런데 뭐 했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하긴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계약서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왜 이래? 막 이러고 그러면 누가 가가지고 또 뭐 떴나 봐.
뭐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알고 있었죠. 원조 대출 상담사로 시작하셨는데 대출 지금은 강의를 하게 된 대출 거지. 강의를 가장 먼저 하셨고 대출 규정을 머릿속에 다 깨고 계신 이대 나온 여자로서 지금 레오 대출 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네. 대출 전문가로 그쵸. 나오시면서 지금 이제 10년 만에 대출의 마법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지금 책 이야기 한번 하면 네. 책 소개 잠깐 해주세요. 처음에는 불인이들을 위한 책을 낸 거예요. 불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대출에 대해서 대자도 모르고 대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좀 이제 그 대출에 잘 받는 방법으로 인도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불인이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전세 대출, 매매 대출, 그냥 내 집 마련 대출 정도까지 이제 계획을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 다산북스가 엄청나게 욕심이 많아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1주택자까지 다 했잖아. 이거 다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집을 사게 되면 또 집을 사거나 수익형 물건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세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익형 물건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대출의 모든 것이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일부에는 진짜 대출 불인이들을 위한 네. 그런 자주 묻는 질문 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대출 기초 상식,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대출 전략, 최고 한도. 너무 좋다. 최고 한도, 최저금리. 최고 한도. 네. 우리가 대출을 정말 때 최고. 그쵸. 일단 얘기하잖아요. 얼마 원하십니까? 만땅. 얼마, 맨날 물어보죠. 얼마 원하십니까? 만땅. 가능한 많이. 그럼 아니 그 정도만 해도 양반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았어? 100% 안 돼요, 100%. 100%? 110% 안 돼, 110%? 아, 진짜. 예, 이빠이 만땅. 그 다음에 네. 최저금리. 맞아요. 이거를 받는 전략.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레버리지 잘 이용해야 부자 되잖아요. 그럼요. 사다리가 있는데 뭐 그거를 뭐 굳이 내가 계단을 다 올라갈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주택 담보대출도 있네요. 음. 수익형. 요즘은 부동산이 잘 안 팔리니까. 그쵸. 이제 내놔도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나가고, 심지어 월세도 안 나가요. 아니 월세는 잘 나간다고 뉴스에 그러더니 아니에요. 아닌가 봐. 예, 그건 몰라. 지역별로 다른지 모르겠지. 이게 심리가 아닐까요? 심리. 심리. 어느 날 갑자기 심리가 또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면 금방 해소가 되지 않을까. 대출에 지금 최근 이슈가 네. 뭐예요? 금리죠, 뭐 금리. 금리? 예, 뭐 자고 나면 오르고 자고 나면 오르고 하니까 금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사실 금리가 작년만 해도 2%대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유 그냥 막 편하게 막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그냥 저 받고 싶은 만큼만, 내 필요한 만큼만 받고요. 금리 싼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그래요? 응. 주택 사는 사람들은 거의 1주택자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 요즘은 주로 누가 대출을 많이 받아요? 요즘은 이제 생애 최초가 생애 풀렸잖아. 최초? 네. 풀려서 생애 네, 최초? 생애 최초. 아, 그런 분들이 이제 금매나 이런 걸로 집을 이제 사실 마련하기엔 또 좋은 찬스잖아요. 맞아요. 네, 내 집 지금은 마련하긴 되게 좋은 그치, 찬스잖아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가격들이 한동안 많이 올랐다가 이제 좀 이만큼 올라서 조금 떨어진 거거든. 사실은 저는 많이 떨어져서 생각 안 해요. 얘가 이 정도 있다가 이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이만큼 오르다가 지금 안 팔리니까 조금 2, 3억 떨어진 거를 엄청 떨어졌다고 매스컴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쵸. 실상 얘가 5억 하던 게 15억 하던 게 12, 3억 하면 그쵸. 2, 3억 떨어졌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15억 하던 게 2, 3억 떨어져서 싸면 뭐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또 가잖아요. 금방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적긴데 그쵸. 이게 무서우니까 사실 못하는 거죠. 맞아요. 더 떨어질까봐. 주식도 똑같잖아요. 저는 예. 진짜 뭐 이게 그 손이 안 나가 손이 이게 아마 집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무주택자가 무주택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하락기에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사고 맞아. 상승하면 아이고 그때 그 가격이 그랬는데 못 사고 그래서 사기가 쉽지 껄껄껄 않아. 껄무새가 되고 응. 대부분 떨어지면 진짜 진정한 고수들이 사는 거고요. 그쵸. 이 실거주자들은 올라야 사죠. 음. 오르는 걸 보고 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실거주자들은 좀 피해를 더 볼 수도 있는 건데 그쵸. 지금은 주로 생애 최초가 대출을 많이 그렇죠. 받으시는구나. 네, 80% 나오니까. 80%씩 나와요. 네. 생애 최초는 80. 80% 이내에서 6억.
아, 생애 최초는 80% 이내, KB 시세 80% 그쵸. 이내에서 6억까지. 네. 그거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 막 10억 그 푸니마니 그거는 어떻게? 그 생애 최초는 그거 상관없어요. 얼마나 아.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맨날 하는 얘기인데 아니 도대체 생애 최초가 10억 초과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살 분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거는 해결이 됐고 저도 이 투기과열지구 10억 초과 그 금지는 좀 풀어야 되는 법이 모두 알고 있어요. 모두 이거는 참 진짜 말이 안 되는 법이 아닌가 모두 알고 있는데도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는데 그걸 풀어서 자극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계속 이제 관망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해결이 돼야 되는 법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것만 규제만 풀어서 돼요? 아니면 DSR도 같이? DSR도 사실은 근데 DSR까지 풀면 이제 가계부채가 또 너무 증개를 하니까 그거는 뭐 쉽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10억 초과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분들은 대출이 또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주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갈아타기. 그러니까 내 집을 팔고 한 대출이 2, 3억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그게 아예 안 나오니까 그냥 포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나는 한 10억짜리 살고 있는데 요번 기회에 한 16억짜리 사고 싶다. 그러면 기존 집 팔고 그동안 뭐 모은 거 있으면 뭐 보태가지고 뭐 대출 조금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예 뭐 빵원이잖아, 빵원. 그래서 이사를 못 가요. 아, 그렇구나. 네. 어떤 분들이 필요하냐면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세입자들은 나간다고 난리야. 아, 그렇죠. 맞아요. 그쵸. 세입자들은 내보내줘야 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을 받아야죠. 그래서 대출 받아서 내보내고 일단 공실로 뒀다가 뭐 팔던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 그럼 이제 세입자 내보내는 대출 종류가 뭐 있어요, 그럼? 일단 1주택자면 전세 태거자금. 1주택자는 전세 태거자금. 지금 이게 돼요. 얼마까지 나오죠? 그건 똑같아요. LTV 그 지역의 LTV 만약에 서울이면 9억 이하면 40%. 그거나 전세 보증금 중에 작은 거다. 뭐 그거거나 아니면 생활안정자금이 이번에 2억으로 확대됐어요. 그래서 그거 받거나 뭐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사업자금으로 뭐 빌리시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대출들을 안내를 하고는 있죠. 그러면 그 생활안정자금 2억까지 나오는 거는 이것도 DSR을 보나요? 아, 이것도 DSR은 보는군요. 네,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아, DSR 안 보는 대출은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우리 보금자리론,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뭐 이런 것만 안 봐요. 그 외에는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러면 DSR이 묶여 있으면 우리가 대출을 받는 건 지금 어려웠구나. 뭐 그렇긴 한데 아주 어렵지도 않은 게 이제 소득을 늘리시면 돼요. 뭐 어렵지 그게. 소득을 어떻게 늘리지?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그럼 우리 연구를 해봐야 되나요? 어떻게 하지? 전세 태거자금 생활안정자금은 아직도 약정서를 내요. 뭐라고 내냐? 나는 집을 사지 않는다. 그쵸. 네. 더 이상 주택을 늘리지 않는다는 약정서. 그걸 어기면 전세 이제 대출. 바로 회수하고 3년 동안 대출 안 나오나. 그렇죠. 네. 무주택자, 1주택자만 태거자금 KB 대출. 그 LTV만큼 나오는 LTV만큼 거고. 나오는 거고 2주택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받으셔야 되는데 생활안정자금은 DSR도 보고 네, 어쨌든 똑같아요. 약정서도 써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다주택자들 없어요? 전세 태거자금. 전세 태거자금.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업자 대출도 받거나 아니면 그 뭐 상가라든지. 비주택. 네, 아, 그런 거. 금리는 요즘 어느 정도 나요? 금리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안 듣고 싶다. 안 듣고 싶다. 알려드려야지. 네, 네, 안 듣고 싶다. 네. 2주택자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돼요. 돼요? DSR 조건 맞추면. 근데 예, 금리는 현재 그 주택담보대출의 5년 고정 금리 중에 가장 싸다는 은행이 현재 뭐 하나은행 정도? 근데 한 4.68. 주택담보대출 네, 4.6%. 4.6%대. 아, 뭐 보험사 중에서 약간 낮은 뭐 은행도 있는데 이제 그 경우 뭐 1년 변동 뭐 이런 거는 조금 저렴하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은 지금 한 4.0 정도? 4% 네. 정도 전세 대출은. 그렇죠. 사업자 대출은 어느 정도 나요? 이 금리가? 사업자 대출도 많이 올랐어요. 사업자 대출이 선순위인 경우는 4% 중후반? 중후반? 선순위는 4% 중후반? 네, 그리고 아. 후순위인 경우에는 이제 5% 중후반도 나와요. 지금 막 금리가 계속 이제 오르고 있는데 뭐 언제까지 오를지 사실 그건 모르잖아요.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맞아요. 이게 예.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엮여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어려워요. 미국이 일단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뭐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계속 올릴 수만은 또 없잖아요. 이러다가 진짜 막 기업 막 그렇지. 기업들도 대출이 많아요. 네, 근데 기업 우리 뭐 진짜 PF 대출 일으켜서 지금 건설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다 돼서 계속 올릴 수만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되게 많은 질문들이 고정금리가 난가요? 어? 변동금리가 난가요? 막 물어보는데 어떠세요? 의견 좀. 저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어렵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대로 가면 이제 너무 괴로운 거야. 욕 먹으니까 나. 네. 욕 나 욕 먹는 거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종 선택은 고객님이 하시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안내는 다 해드리죠. 뭐 고정금리는 뭐 이러하고 변동금리는 이러하다. 근데 두 개가 좀 비슷해요. 변동이랑 고정이.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더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자기가 보기에 지금 너무 금리가 높은 것 같은 건데 이걸 고정으로 해버리면 못 바꾸잖아. 맞아요. 그렇다고 변동을 하자니 계속 오를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냥 제가 주택담보대출은 그냥 5년 고정 금리가 낫지 않겠냐. 마음 편하게 가시자라고. 그리고 3년 지나면 갈아타기도 되니까 그때 가서 금리 떨어지면 대환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만기 2년밖에 안 되니까 뭐 오르면 또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변동금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신의 경지네요. 그 주식하고 똑같아요. 환율 주식.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환율 씨 네. 그러네요. 신의 경지네요. 네. 근데 정답은 없네요. 그쵸. 뭐 했다가 고정금리 했다가 진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예전에 고정금리를 받았다가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때 변동금리를 쓰고 있었는데 너무나 싸게 고정금리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바꿨어요. 그때 받은 금리가 4.3%인가?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싼 게 4.3이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고맙다고 은행에서 참 이렇게 혜택을 베푸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행은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금리 떨어질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한테 고정금리를 바꿔준 거야. 나빴다. 그쵸.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고정금리를 안 써요. 그래서 변동금리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 또 반대로 반대인 분들도 있어요. 변동금리 썼는데 너무 상승했고 내가 너무 뒤였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고정금리 선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니즈에 맞게 그렇죠. 하셔야 돼요. 정답은 없고 본인의 그럼요. 니즈에 맞게서 해라. 네. 맞아. 너무 좋은 얘기예요. 이거 항상 네. 저도 쓸 때 맨날 고민.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은행은 절대로 손해를 보는 곳이 아니다. 지금 은행들은 진짜 이거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예대 금리차, 예금과 진짜 대출의 금리차가 너무 크니까 네. 은행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지금 공시하잖아요. 예대금리 차이. 그래서 은행들 다들 몸살이잖아. 공시해도 뭐. 내가 1등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한은행이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그 금리 내렸잖아. 예. 네. 근데 뭐 어쨌든 우리는 내려도 비싸요? 내려도 너무 비싸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예금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대출을 받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예금을 하면 뭐 그쵸. 아니 돈이 있으면 예금하는 거고 뭐 대출을 내가 뭐 안 받고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 사람은 없어요. 필요하니까 받는 거지. 그래요. 지금 벌써 30분 정도 됐는데 우리 오늘 레오님 지금 우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지금 인간 레오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책 나온 얘기도 좀 했고 질문도 한두 개 받았고 이렇게 30분 정도 1부로 하고 끊어서 2부 순서로 다시 2부에서는 질문도 좀 더 많이 받고요. 네, 그러세요. 책 이야기도 조금 하다 말았잖아요. 책에서 정말 중요한 그리고 뒤에 부록도 있고 너무 네. 좋더라고요. 초파는 부록이 있어요. 예, 그런 이야기도 한 번 더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 2부에서 만나요. 네.